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49일 앞두고 있던 지난 화요일 선관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정체불명의 일당이 나타나 붉은색 천과 흰색 조각을 파묻고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어놓은 물건엔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글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역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선거연수원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등을 비난하는 전단지까지 다 붙으면서 선관위가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이른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 하늘색 티셔츠 차림의 여성이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바닥에 놓고 오른발로 한 번, 왼발로 한 번 강하게 밟습니다. 잠시 뒤 다른 남녀가 나타나고 하늘색 티셔츠 여성이 다시 합류했는데 이들은 손바닥만한 빨간색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화단으로 다가간 이들은 조금 전 밟은 하얀 물체, 또 빨간 무언가를 두 곳에 차례로 파묻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선관위 직원이 다가가자 그제야 화단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이 묻은 건 밟아 두 동강 난 흰색 플라스틱 조각, 부정중앙선관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손바닥만한 붉은 천엔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빅토리가 쓰여 있었는데 T 한 글자만 십자가 모양의 소문자로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그림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왔고 주변을 둘러봤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주차장 시설물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을 비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또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견된 전단지는 모두 23장. 선관위 관악청사와 수원연수원은 모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했던 곳입니다. 선관위 한 직원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 이어져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곳 CCTV에서 포착된 모두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도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2차 공판 때도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건데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대조되는 특혜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또다시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에서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든 건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며 지지자들과 껴안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자꾸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영상은 비공개되고 원할 만한 영상만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은 허용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0대 이용객이 숨졌는데요. 최근 3년간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부실 점검은 아니었을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구급차로 사람들이 급히 옮겨집니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119 차에 싣고 가시고 그 다음에 뒷차에 또 한 대가 따라가시고. 사고가 난 수영장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2번 구청의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됐던 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 둘러본 수영장 내부는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일부 전선은 물 위로 나와 있습니다. 비상구 역시 막혀 있고 벽 한쪽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사고가 난 수영장 옆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전선이 방치돼 있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슨 차단기 잘 돼 있는지 설치 유무 육안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단기가 실제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부분을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했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로 검사 주기가 길었고 누전 차단기 등은 점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변전실 고압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세부 누전 차단기까지는 검사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음 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수엽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이 더 굳건해질 거라며 마지막까지 헌법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쪽짜리 퇴임사를 전부 외워서 읽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3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습니다.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인 논증이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범하는 잘못된 논증을 뜻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쏟아진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은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을 두고서는 헌법이 설계한 대로 해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마음속 무거운 저울을 두고 매 사건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면서 지난 6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기습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등 최근까지 헌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퇴임식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파면 선고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용과 자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그 기준을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합을 호소하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게 되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 심리가 길어진 배경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라 오는 6월 3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 등 접경 지역에서 밤만 되면 정체불명의 괴소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북한이 지하철이 운행할 때 수준의 소음을 일으키는 건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우리라도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춰보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밤 11시. 강화군 송해면에 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동물 울음부터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쇠를 긁는 듯한 마찰음까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밤새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북한에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주거 지역 야간 생활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훌쩍 넘겨 80데시벨에 육박합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방송 소음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80데시벨이 넘어가는 소음이라 이 같은 이어플러그를 껴도 소리를 채 막지 못합니다. 귀신 소리, 짐승 소리, 뭐 기계 기름 안 치러서 돌아가는 소리, 수시로 바뀌어요, 소리가. 그 소음이란 피해는 뭐 엄청나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교동면과 양사면, 숭해면과 강화읍 등 북한 접경 지역 4곳에서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피해 주민은 22,600명에 달합니다. 괴소음은 지난해 7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벌써 10달째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두통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고 야영장이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다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버텨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강화군은 주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우리라도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보자며 중단 촉구 건의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 보상과 방음창 설치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과 유엔 결의 위반에 따른 조치인 만큼 당장 중단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